일본의 에버 기븐호가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렸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날은 일본에 있어서 엄청난 악몽의 날이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2일 대만에서 타루코라는 특급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난 타루코 열차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조사했더니 다름 아닌 일본제임이 밝혀졌습니다. 바다도 막아버리더니 열차 탈선까지, 정말 민폐 끼치는 나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얼마 전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한국산 자동차 덕분에 목숨을 건졌던 사고와 비교되면서 일본 제품의 신뢰도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제품들의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일제가 품질이 좋았다는 건 이제 다 옛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본 제품의 이러한 잡음들은 결국 한국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대만에서 한국산 지하철을 운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잦은 대만에서 매우 큰 강진이 와도 운행할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을 갖춘 훌륭한 전동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도 철도 사업을 하며 4,500억 원 규모의 한국산 전용차를 구입해 지난 2월 이집트로 인도되었습니다. 대만과 이집트는 최근 들어서 한국산 전동차의 우수성을 알아보고 구매했는데요. 이전부터 한국산 전동차에 관심을 갖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조 원의 대규모 철도 사업을 한국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가 해외 인프라 사업을 진행했던 것 중 5손가락 안에 드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업을 수주하자 일본이 아닌 중국이 매우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크라이나는 2008년부터 한국에 전동차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현대 롯데므로부터 전동차 100대가량을 2010년에 수입했죠. 단순히 전동차만을 수입한 것이 아닌 전동차와 철도를 장기적으로 관리해주는 계약도 함께 맺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전동차 가격 약 1조 원과 유지관리비 비용 1천억 원까지 더해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한국의 철도 기술을 신뢰하는지 알 수 있겠죠?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철도 사업은 2012년 6월까지 키예프, 카리코프, 도네스크 등 3대 도시를 연결하는 구간의 최고 속도 160km의 전동차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현대 로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는 기존 낙후된 전동차를 향후 10년간 1,500량, 4조 원 규모의 최신 사양으로 대체하는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면적은 6천만 헥타르로 대한민국에 비해 6배나 큰 국가이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고속철도가 없어 사람들의 불편이 심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계획한 모든 고속철도 구간의 길이를 합치면 2,000km가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00km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길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업을 추진하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중국 철도건설공사였습니다. 중국이 배아플 만한 상황인 것이죠. 중국은 이 사업을 통해 우크라이나 3대 도시를 잇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과 가장 가까운 도시인 리비우 지역까지 철도를 이어서 폴란드를 통해 유럽에 진출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세력을 더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동유럽과 러시아에 맞닿고 있어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풍부한 천연자원과 교통의 중심인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핵심 사업지로 눈여겨보던 국가인 것이죠. 심지어 이 사업은 시진핑이 직접 중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라 할 정도로 중국의 간절함이 드러났던 사업입니다. 중국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철도 사업을 수주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중국이 이러한 엄청난 공세를 무시하기는 힘들었을 텐데요. 어쩌다 우크라이나의 사업 수주가 중국에게 가지 않고 한국에 오게 된 것일까요? 한때 우리나라의 전동차 사업은 중국과 일본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국가 간 수주 경쟁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당시 중국의 자신감은 하늘에 찔렀습니다. 저렴한 인력을 발판 삼아 점점 점유율을 높여갔는데요. 중국의 한 전문가는 중국의 기술 수준은 일본이나 유럽에 못지않다라며 중국 철도의 결점이 무엇이냐 묻는 질문에 우리의 결점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중국이 건설한 해외 철도의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철도 레일의 마모와 고장에 대해 자체 기술이 없는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 국토 내에서 끊임없는 철도 사고들이 발생하는 일이 알려지며 중국의 고속철 건설을 의뢰한 국가들은 하나같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중국 저장성 원저우에 엄청난 추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시속 20km로 서행하고 있는 열차를 후행 열차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들이박은 사고였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벌어지기 어려운 사고인데요. 6km 이상의 안전거리 이내로는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자동 제어 시스템과 간제 시스템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는 230명이 넘는 사상자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이 사고의 사실을 은폐하며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 세계적인 비난에도 끝까지 벼락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우겼었죠.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속철 자체가 선진국들의 기술을 빼는 짜깁기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즉 중국이 자체 건설하고 운영한다고 자랑한 고속철에 중대한 결함과 시스템 부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거의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철에 문제가 생기면 철도 특성상 물류가 마비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불투명성, 기술 부족 문제로 단가가 조금 높더라도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철도 시스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에게는 한국의 철도 기술이 최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계약을 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 비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가난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인당 GDP가 3,300달러 수준으로 베트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과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경제 규모가 10배 차이 난다는 것은 체감하는 사업 비용도 10배가 차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철도에 20조 원을 지출하는 것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체감하는 금액은 200조 원 정도로 국가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업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할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한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철도를 깔고 지분을 한국과 나눠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이익이 전망됩니다. 현재 금리는 제로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수월한데요. 우크라이나 고속철도를 운행하며 얻은 고정적인 수입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중국의 1대1로 방식과 비슷합니다. 중국의 1대1로 방식은 중국이 자본을 빌려주고 중국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여 다시 이 돈을 중국이 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1대1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국가들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파산 직전에 놓였다고 합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은 1대1로 참가국이 그대로 채무로 떠안게 되고 만약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인프라 운영권은 중국이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파렴치한 1대1로 방식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사업을 함께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중국의 방식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업을 하게 되면 중국과 달리 운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하는 프로젝트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전동차 역사는 짧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수주 외에 2020년 2월에도 캐나다와 프랑스, 일본의 우수한 회사들을 물리치고 싱가포르 신규 노선 전동차 사업을 따낸 경험이 있습니다. 조선과 반도체 1위에 이어 이젠 전동차도 세계 1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기업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폭염이 지속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갈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